오늘은 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해서 말해야 하는 다리 길이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번 편은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지금 대본을 편집하는 중인데 무슨 강의록 형식이 돼버려서 너무 어려운 내용은 싹 빼고 설명할게요. 전문적인 내용을 너무 깊이 적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 버리네요. 전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한쪽 다리가 길다 혹은 짧다라는 말을 했을 때 환자분들이 실제로 정말로 다리 길이가 다르다는 얘기로 이해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걸 정말 곧이곧대로 양쪽 다리 뼈의 길이가 다르다는 말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로 다리뼈 길이 자체가 다르다는 말을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개는 양쪽 다리의 길이가 짝짝이로 달라 보일 정도로 골반이 비틀어져 있다 라는 의미로 하는 말이죠. 그리고 체형 교정을 한다는 곳은 정말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양방병원과 한의원이 있고 그 외에도 정말 많죠. 제 한의원 옆에 있는 목욕탕에서도 체형 교정을 한다고 써 있어요. 골반 교정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렇게 다양한 업소를 전전하다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디서는 내 왼쪽 다리가 짧다고 하고 어디 가면 내 오른쪽 다리 길이가 짧다고 하고, 도대체 내 다리는 왼쪽이 짧은 거냐 오른쪽이 짧은 거냐? 왜 진단이 가는 곳마다 다르냐? 내가 보기에는 왼쪽이 짧은 것 같은데 왜 오른쪽 다리가 짧다고 하냐?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도 많아요. 물론 그 업소들 중에서 어딘가는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전부 다 맞는 소리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오늘은 그 얘기도 할게요. 먼저 알아두셔야 하는 게, 이 영상은 자가진단법 같은 거를 다루진 않아요. 자가진단법 같은 건 요가, 필라테스, 피트니스 전문가 이런 분들 영상에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제가 자가진단법에 관심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직업상 내 몸이 아니라 남의 몸을 관찰하는 훈련만 해왔지 않겠어요? 이번 영상에서 다루려고 하는 건, 다시 말하지만 의료기관에서, 그러니까 의료기관 이외의 다양한 업소들 말고 병원, 한의원에서 다리 길이에 대한 언급을 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어째서 재는 방식이 다른 건가? 왜 결과를 다르게 말하는 곳들이 있는가? 이런 걸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진짜로 다리 길이가 다른 경우, 그러니까 다리뼈 길이 자체가 다른 경우, 즉 선천적 기형이라던가 어려서 다리를 다쳐서 양쪽의 길이 성장 속도가 비대칭이었던가, 수술을 통해 한쪽 다리 일부를 잘라내서 짧게 만들었던가, 이런 경우는 걸음걸이 자체가 달라요. 마를린 먼로라고 하면 누구나 이런 장면이 기억나죠? 근데 마를린 먼로가 걷는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요? 전 일종의 직업병 같은 게 있으니까 제 눈에 보이는 장면은 이런 거예요. 저런 보행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한쪽 다리가 짧은 사람들이에요. 여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 보통 걸을 때 저렇게까지 골반이 좌우로 크게 움직이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저건 작정하고 누군가를 꼬셔야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을 때 만들어지는 그런 걸음이죠. 자칫 오버하면 너무 크게 흔들려서 티가 날 테고 실룩실룩 할 테니까 딱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게 진폭 조절을 참 잘했죠. 이게 자연스럽게 걷는다고 생각하기에는 골반 움직임이 너무 크고, 일부러 과장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잘 절제되어 있고 대단하죠. 왜 한 듯 안 한 듯 그런 화장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 잘 아시잖아요. 저 걸음걸이는 정말로 대단한 노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걸음걸이예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마를린 먼로는 저런 움직임을 연출하기 위해서 한쪽 신발의 굽을 조금 잘라냈대요. 그래서 양쪽 다리 길이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효과를 냈대요. 물론 많이 잘라냈진 않았을 거예요. 많이 잘라내면은 저렇게 걸을 수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살짝 잘라내서 걸을 때마다 양쪽 다리 길이의 미묘한 차이 때문에 골반이 크게 움직일 테고, 일부러 과장되게 엉덩이를 흔드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독창적인 비법이었던 거죠. 대충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사실 이 움직임은 다리 길이가 똑같아도
그러니까 한쪽 신발 굽을 잘라내지 않았어도 그래도 골반이 비틀어져 있으면은 가능한 현상이긴 해요. 다만 골반이 비틀어져서 저렇게 좌우로 크게 움직인다면 그 사람은 아마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에 엄청난 부담을 느껴서 좀 아플 거예요. 영상 하나 더 볼까요? 네, 걸어가 보세요. 이제 뒤 돌아서 걸어가 보시고요. 이제요. 이건 좀 많이 다르죠? 이게 정말로 양쪽 다리 길이가 다른 상황이에요. 제 기억에는 한쪽 무릎 아래쪽에 수술을 해서 이걸 좀 잘라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좀 많이 불편해 보이죠? 이게 정말로 한쪽 다리가 짧으니까 똑바로 걷는 게 불가능해요. 이분은 딱 보기에도 허리 이하의 관절부 전체에 얼마나 큰 부담이 있을지 쉽게 상상이 되죠. 근데 정말로 다리뼈 길이 자체가 비대칭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쪽이 정말로 짧은 경우, 그때는 환자분들이 먼저 알고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알려드릴 필요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선천적으로 똑바로 걷기가 힘들었던가, 추락, 타박, 교통사고, 수술, 이런 특정한 계기가 명확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죠. 골반 교정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다리 길이가 실제로 차이 나는 경우는 조금 난감해요. 골반을 강제로 반듯하게 만들면 다리 길이가 다르니까 걸을 때 쩔뚝거리게 되고, 다리 길이에 맞춰서 골반의 비틀어진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허리에 부담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통증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걸음걸이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다른 치료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나 완치라기보다는 보존, 유지, 개선 뭐 이런 정도의 단어가 더 적합하죠. 이런 분들의 근본적인 치료는 저로서는 확답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런 환자분들이 알려주신 바에 따르면 두 가지의 제한이 있대요. 첫 번째는 긴 쪽다리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권유받으셨다고 해요. 이게 좀 무서운 말이긴 한데 근본적인 치료를 생각한다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돼요. 근데 뭐 제가 수술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거는 외과에서 상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안이 무슨 족부 전문 외과인가 뭔가 그런 데가 있대요. 저 잘 모르는데 그런 특정한 클리닉에서 신발 깔창을 추천받은 분도 있대요. 자기 다리 길이 차이에 맞춰가지고 신발 깔창을 제작해서 끼워 넣는 거죠. 근데 이게 막상 신어보면 좀 많이 불편하대요. 그래서 신발 깔창을 제작했다가도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봤어요. 이렇게 실제로 다리뼈 길이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이래저래 접근이 좀 힘들어요. 다행히 제가 한쪽 다리가 짧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에는 실제로 양쪽 다리뼈의 길이가 차이 난다는 게 아니라 한쪽 골반이 올라가서 한쪽 다리가 골반에 딸려 올라가서 그래서 마치 짧은 것처럼 보입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이건 양방이나 한방이나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일종의 비유적인 방법이에요. 의료기관 이외에 체형 교정을 하는 곳들은 어떤 방법을 쓰는지 제가 전혀 모르고 한방, 양방 그 두 의료기관에 대한 얘기만 할 거예요. 치과에서도 턱관절 교정을 하긴 하는데 아마 골반 교정은 하지 않을 테니까 치과도 넘어갈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어디서 한쪽 다리가 짧다, 길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정말로 다리가 길거나 짧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골반이 비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골반이 틀어져서 다리 길이가 짧다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째서 가는 병원마다 왼쪽 오른쪽을 다르게 얘기하느냐.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겠지. 50% 확률이네? 뭐 다들 찍고 있는겨?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긴 한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대답은 뒤에 내용 중에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저희 모델들이에요. 원래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고 그런데도 영상을 찍기 위해서 추나를 계속 받았더니 뭐 딱히 더 이상 보여줄 만한 게 없는 추나 시연 모델로서의 가치가 점차 떨어지고 있는 이 모델 둘이 우연히도 설명하기에 딱 좋은 그런 골반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모델부터 볼게요. 사실 골반에는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뼈가 있고 그 뼈를 기준으로 보여드리면은 자세히 볼 수 있긴 한데 왜 안 보여드리는지는 이해하시겠죠? 사실 남자 모델도 보여드리려면 성별에 무관하게 어떤 모델도 촬영에 응해줄 리가 없으니까 그냥 옷 위로 마크해가면서 설명할게요. 일단 다리 길이를 재는 방법은 당연히 엑스레이가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만큼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일부 한의사들은 골반 교정을 할 때 이 엑스레이 결과를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어째서 엑스레이를 건성건성 보느냐? 그것도 이 뒤 내용 중에 나와요.
엑스레이를 뺀다면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배꼽이 어디 있어? 저요? 네, 여기요. 가린데. 저 얼마나 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봤을 텐데 제 기억에는 배꼽에서 발목까지의 길이를 재서 비교하는 건데 저는 이 방법을 안 써요. 사실은 잘 못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졸았었던가 이게 어떤 의의가 있어서 하는 건지도 잘 납득이 안 되고 막상 재보려고 하면은 겨우 1cm 정도의 차이인데 정확히 비교되는 것도 아니고 또 누워있을 때 양쪽 엉덩이 크기의 차이가 좀 큰 사람이라면 길이를 재는 데 있어서 변수로 작용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교수님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은 좀 어처구니 없어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전 이게 뭐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다른 병원이나 한의원에 갔더니 저렇게 줄자를 들고서 양쪽 다리 길이를 재고 있더라. 뭐 그분들은 수업 잘 듣고 훈련이 많이 된 거겠죠. 전 아니에요. 그럼 엑스레이도 아니고 줄자도 아니고 제가 다리 길이를 재는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 많이 봐오셨을 거예요. 힘주지 말고, 힘주지 말고. 전 항상 엎드린 상태로 다리 길이를 재요. 자, 이 모델은 제 기준에서 왼쪽 다리가 짧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봤을 때 왼쪽 골반이 오른쪽 골반에 비해 위쪽으로 올라가 있고, 그럼 왼쪽 골반에 붙어 있는 왼쪽 다리가 위쪽으로 끌려가겠죠. 그럼 오른쪽 다리보다 짧아 보이겠고, 그런 의미에서 왼쪽 다리가 짧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동안 제 영상을 봐왔던 분들이라면 이런 장면이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미국 카이로프랙터들 사이에서 개발된 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역사 같은 건 별로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가 아니라 기억이 정확하지도 않고 이게 어쩌면 유럽일 수도 있긴 해요.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발을 계속 만져야 되는 이유가 다리 길이를 재기 위해서예요. 아니, 골반의 비틀림을 확인해서라고 하는 게 맞겠죠. 보통은 엎드린 상태에서 발끝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무릎을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발끝을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골반의 좌우 높낮이 혹은 전후의 회전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제가 이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변수의 요소가 가장 적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선천적인 기형이 있거나 하다면 시술 후의 결과가 좀 많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뭐 다른 방법으로 체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골반을 직접 만져보기도 해야죠. 저는 이 방법을 제일 자주 써요. 아마 추나나 도수 치료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고개 오른쪽, 고개 왼쪽, 다시 반드시 중간에 뭐 목을 오른쪽으로 돌려라, 왼쪽으로 돌려봐라,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주문을 계속 받아서 좀 귀찮았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미국의 물리요법 학회라던가 거기에서 로베 반응? 뭐 그런 학설로 설명되는 척추 간의 상관관계랑 관련돼 있다고 알고는 있어요. 아니면 카이로프랙터 중에 한 사람이 우연히 발견했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건 교수님들이 잘 하시겠지 일반적으로 진료하는 한의사들은 조금 등한시하긴 해요. 저도 특정한 경우에는 이런 걸 환자분들한테 요청하기도 하는데 이게 특히나 정성 들여서 화장하고 오신 환자분들은 좀 짜증이 나셨을 거예요. 근데 뭐 할 건 해야지. 그래서 추나할 때는 힘 빡 주고 풀 메이크업하고 오시면 거의 대부분 후회하게 돼요. 가끔 일회용 페이퍼를 버릴 때 보면은 거기에 뭐 속눈썹도 붙어 있고 막 그래요. 아깝죠. 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는 일단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 길이를 확인하고 거의 대부분 이 상태로 시술을 하지만 드물게 변수가 발견되는 경우라면 간혹 머리를 자꾸 왼쪽으로 돌려라, 오른쪽으로 돌려라 이렇게 주문을 하기도 하고 돌아 누워라, 일어나라, 뒤로 돌아라, 다시 엎드려라 이렇게 반복해서 귀찮게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역시 거의 대부분은 엎드린 자세에서 진단 시술 확인이 전부 끝나요. 엎드린 자세에서 모든 걸 거의 대부분 해결한다. 그럼 여기에서 어째서 엑스레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난을 받기도 해요. 야, 너 왜 그렇게 비과학적으로 엑스레이 사진 한 장 안 보고 골반을 맞추는 거냐? 사진 한 장 척 보면 간단한 걸 가지고 말이야. 그게 사진 한 장 척 보고 간단하게 진단이 가능하다면 저도 필수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방문하라고 할 것 같아요. 시간이 단축될 테니까.
참 편하겠지.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환자분이 필름을 가져오시면 참고는 해요. 예상치 못했던 변수를 미리 알고 있으면은 저도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엑스레이는 일단 움직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엑스레이 동영상을 가져오시는 분은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모든 과정을 엎드린 자세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엑스레이는 거의 대부분 일어선 자세로 찍죠. 다 그렇던데. 정말 가끔 전문적인 곳에서 찍어 오신 분들은 눕거나 엎드린 자세에서 찍은 사진도 같이 갖고 오시기도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냥 다 세워놓고 찍잖아요. 아니, 나는 이 환자를 엎드려서 모든 걸 할 건데 서 있는 사진을 가져오면 제가 아주 큰 의미를 두기는 좀 힘들죠. 야, 서 있는 거랑 엎드린 거랑 뭐가 그렇게 차이 난다고 엑스레이를 무시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좀 볼까요? 이 모델은 왼쪽 골반이 올라가 있는 체형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누운 자세에서도 좀 볼까요? 역시 왼쪽 골반이 올라가 있어요. 서서 볼까요? 이날 이 모델이 입은 옷은 좀 두꺼우니까 대충 표시할게요. 이 모델은 왼쪽 골반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서 있으면 별 차이가 없죠? 높이가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서 있을 때 이렇게 그대로 왼쪽이 올라가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골반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서 있는 게 가능하겠어요? 어쨌건 일어서기 위해서는 양쪽 다리는 땅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누워 있을 때에는 골반이 비틀려 있지만 서 있으면 골반이 반듯한 상태를 이루기도 해요. 추나요법 받는 분들 중에 난 분명히 골반이 반듯한 것 같은데 목욕탕에 가서 전신 거울을 보면은 분명히 반듯한데 이것들은 왜 자꾸 내 골반이 틀어졌다고 하냐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마도 이런 케이스겠죠. 근데 서 있을 때 골반이 반듯해지는 게 아니라 미묘하게 오른쪽 다리를 벌리거나 오므리거나 오른쪽 엉덩이를 후퇴시키거나 해서 어떻게 해서든 오른쪽 다리를 짧게 만들어서 서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즉, 각자 일어서는 방식이 골반이 비틀린 다음에 개인적인 편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왼쪽 골반이 올라가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서 있는 자세에서는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어선 상태로 골반 상태 확인하는 걸 잘 안 해요. 그냥 참고만 하는 거지. 야, 그럼 일어난 상태로 골반을 확인하는 원장님들은 뭐냐? 그분들은 그 체계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는 분들이겠죠. 그 방법에 숙련돼 있겠고. 일어선 상태에서의 골반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분류하는 방법이 분명히 따로 있을 테니까요.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원장님들이라면 아마도 이 모델의 경우 저처럼 왼쪽 다리가 짧다라던가 왼쪽 골반이 올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다리를 기준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분들은 서 있는 상태에서 환자의 다리를 관찰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 진단의 기준으로 왼쪽 다리가 짧다라던가 왼쪽 골반이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 이 모델의 골반을 보고 같은 사람인데도 다른 원장님은 반대로 오른쪽 다리가 어떻다라고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야, 다른 한의원이나 병원을 갔더니 내 오른쪽 다리가 길다고 하던데 천안 아저씨는 왼쪽이 짧다고 말하네. 이것들이 뭐 기준이 없어. 어떻게 찾아가는 데마다 딴소리를 해. 라고 불평 있는 환자분들이 이해가 되겠죠. 이 정도면 제가 엑스레이를 어째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지, 어째서 한의원이나 병원마다 다리 길이를 다르게 얘기하는지 대충은 이해되시겠죠? 한 명 추가로 볼까요? 먼저 엎드린 자세에서 볼게요. 이 모델은 왼쪽 골반이 아래로 내려가 있네요. 이제 바로 누운 자세에서 보죠. 사실은 제가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체크하는 경우는 별로 없긴 한데 오늘은 설명드리기 위한 영상이니까 앞모습도 볼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왼쪽 골반이 위로 올라가 있네요. 왼쪽 골반이 엎드려서 보면 내려가 있고 돌아 누우면 올라가 있고 말이 안 되죠. 근데 사람의 몸은 평면이 아니라 입체잖아요. 3차원. 그리고 골반의 뼈는 한 개의 통뼈가 아니라 장골, 천골 사이에 관절부가 존재하고 앞쪽에 치골부는 두 개의 뼈가 만나는 치골 결합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골반 전체가 트위스트 되는 게 가능해요. 이 모델은 왼쪽 골반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게 왼쪽의 골반의 옆이라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 거죠. 뒷면은 내려가고 앞면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내려가 있는 걸로 보이고 앞에서 보면 올라가 있는 걸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골반을 바로 잡으려면 회전이 문제니까 아래쪽은 쳐서 올리고 윗면은 눌러서 앞면의 회전 방향에 반대로 힘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도 가능하죠. 전 뭐 남의 영상을 잘 보는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다른 채널의 영상에서도 추나 시술을 할 때 엉덩이를 쳐서 올리는 장면이 많이 나오니까 저런 질문을 하는 거겠죠.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채널의 영상에서도 환자의 엉덩이 아랫부분에 의사가 손을 댔다면 이런 방향으로 골반이 회전되어 있거나 혹은 천장관절이라고 부르는 관절에 문제가 발견됐다는 의미가 돼요. 아, 이런 체형이 서 있을 때도 좀 볼까요? 아까 모델은 눕거나 엎드려 있을 때 왼쪽 골반이 항상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서 있으면 수평이 됐었죠. 이번 모델은 내 손가락 나와요? 네, 나와요. 내 두 개 다 나오지. 네. 엎드려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왼쪽 골반의 앞면이 올라가 있네요. 뒷면을 보면 뭐래? 안 되겠어. 다시 내 시선에 맞춰서. 그렇지. 왼쪽, 오른쪽. 손가락 나와요? 네. 역시 엎드려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왼쪽 골반의 뒷면이 내려가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 모델은 골반 각도를 스스로 조정해서 양쪽 다리가 땅에 닿게끔 그래서 수평이 저절로 됐었는데 이 모델은 서 있으나 누워 있으나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모델은 부분적으로 봤을 때에는 골반의 높낮이에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나 뒤에서 봤을 때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는 왼쪽 골반이 회전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요약하면 이 모델에 대한 설명의 요지는 골반의 높낮이를 설명할 때 앞뒤를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같은 사람인데도 보는 방향에 따라서 왼쪽 골반이 내려갔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왼쪽 골반이 올라갔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고 다시 말해 같은 사람인데 왼쪽 다리가 짧다 혹은 왼쪽 다리가 길다 이런 표현이 전부 다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예시는 병원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심지어 한 병원에서 똑같은 환자를 두고서 정반대의 얘기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좀 어렵긴 해도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너무 자세하게 아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제가 삼천포에 빠졌다 나왔다 반복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오늘 영상을 정리하자면 1. 한쪽 다리가 짧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실제 다리뼈의 길이가 양쪽이 다르다는 의미인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골반이 비틀어졌다라는 비유적 표현이다. 2.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병원이 있다면 그건 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다만 환자의 진단에는 참고가 될 수 있긴 하다. 3. 의료기관마다 다른 진단을 내리는 걸로 보이더라도 오진이 아니라 실제로는 같은 진단일 수도 있다.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그동안의 유튜브 수익을 마이크, 삼각대, 노트북, 외장하드 등등에 써버린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 인체 모형을 사놨으면 좀 설명이 편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딴 짓을 안 했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된 인체 모형이 150 정도 하던가 그런데. 나중에 유튜브 수익이 좀 많이 나면은 그때 가서 하나 구매하는 걸 고려해 보기는 할 것 같긴 한데 그 정도 돈 쓰는 건 좀 아까운데. 또 그래도 이건 또 너무 궁상맞은데. 좋아요. 알람 설정. 초점 맞았어? 음. 잠깐만. 계속 찍고 있어?